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유럽발 위기에 글로벌 증시가 주말에 급락세를 맞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스피 역시도 일본 증시와 마찬가지로 1.5% 이상 급락해서 출발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분위기가 딱히 바뀐 것 같진 않습니다. 외국인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지난 금요일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668포인트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종가 대비 27포인트 갭 하락했었고 현재는 2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거의 30포인트 정도 밀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31포인트까지 밀리는 것을 보았고요. 코스닥은 마치 HTS가 정지한 것처럼 520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30분 정도 만에 1,0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들은 그의 거의 2배 가까운 2,000억을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개인들이 그러나 선물에서는 2,000계약 이상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2,000억 정도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데 거의 차익 거래 매도분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자,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보다 좀 괜찮은 쪽 먼저 보면요. 의료정밀과 기계 쪽이 좀 괜찮습니다. 기계 쪽은 오래간만에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좀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2%, 두산인프라코어가 3%, 그리고 지주회사 두산도 좀 올라와주는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의 CFO가 밥켓에 증자 없다라는 것을 좀 친절하게 이메일로 기관들에게 주말에 뿌렸다 이런 소식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장 약한 섹터는요. 유럽발 위기가 불거지면 은행 이쪽 금융 쪽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빠지는 개별 기업들은 4%대까지도 지금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화재생명도 1% 내외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도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반면에 그나마 괜찮은 게 오늘 조금 보험 쪽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LIG 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1% 이상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보험주의 약세 그리고 강세 국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에서 아시아나가 오늘 또 오르는군요. 지난주 금요일 거의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고 더 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자, 철강금속 sek터도 오늘 역시 대장주들이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고려아연은 거의 2%나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다시금 2% 이상 밀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반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2%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쪽도 한번 화학 쪽을 먼저 볼까요? 자, 화학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2.5% 급락하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3% 가까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OCI도 2.6% 급락하고 있고 호남석유는 거의 3% 급락하고 있네요. SK에너지는 3.2%나 하락하면서 10만 5,500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제일 모직이 참 견조한데요. 역시 약보합 정도로 주당 500원밖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분위기도 좀 봐야겠죠. 대장주부터 확인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2% 급락하네요. 주당 16,000원 하락하면서 79만 3,000원, 81만 원에서 다시금 79만 3,000원까지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1.5%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 SDI가 1.5% 매수세 받고 있고요. 삼성 SDI 우선주가 또 급등합니다. 4% 급등, 삼성 테크윈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 오늘 우선주들의 날인가요? 한솔 LCD도 2% 급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거의 3%씩 급락을 하네요.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IT 종목들은 급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운수장비만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오늘 모비스가 약보합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는 분위기 속에 오늘 운수장비 쪽에서는요. 조선주의 급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6%나 급락하면서 22만 5,500원까지 내려오고 있고 현대차도 2%, 리포조선이 보십시오. 거의 5% 급락하고 있는데요. 유럽발 위기가 역시 우리 조선주의 수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운수장비 쪽 그중에서도 조선주의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주당 200원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군요. 네, 현재 코스피는 166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20선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쌍바닥 중에 하나 오늘 만들어지는 날입니까? 예. 지난주에 언급해드렸죠. 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보다는 내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사고 나니까 빠져버려.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죠. 아, 이 종목이 빠질 것 같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 하락을 보면서 슬퍼할까요? 아니죠.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아침 시초부터 개파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장중화 때 3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을 막아뱉던 뉴욕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도 야 이제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물론 예측한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죠. 이미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장이다. 예, 저점과 고점의 어떤 가두리 하단의 지지선과 상단의 저항선 사이에서 갖춰져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박스권의 어떤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금일 시초가부터 개파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것은 크게 우려할 상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주 다시 한번 하락을 했죠. 뭐 유럽발이 이제 뭐 7,500유로, 뭐 1조 달러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 뭐 제가 감이 오질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해소의 기미를 보일 수도 있다 하는 소식과 함께 뉴욕 증시를 포함한 유럽 증시가 지난주는 상승을 했죠. 근데 지난 주말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정도 자금을 투여할 정도로 경기가 그렇죠. 침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발악제는 단숨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장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5월 6일 날 1000포인트 하락하면서 9,800포인트대로 하락한 이 시점, 이 저점은 깨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자 11,000포인트 근접할 때마다 놓여진 이 매물을 현재의 여건으로 본다면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기간 조정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 기간을 저는 몇 주로 본다? 한 2주에서 3주로 본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 하락, 그래 하락할 거 하락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난주 언급해드린 바와 같죠? 예. 1700포인트 이상부터 1750까지 놓여진 이 매물대, 이거는, 그렇죠. 쉽게 돌파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상의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이런 과정이 국내 시장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역시 이 기간은 2주에서 한 3주 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 5월 7일 날 찍었던 지수죠. 네. 1625포인트. 이것이 하나의 저점으로서 완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을 것이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종합지수가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어떤 놈은 먼저 가고 후발주장이 나중에 따라가 이런 장이 아니라 특화된 몇몇 종목만이 선별적인 상승을 유지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그 기간은 이미 강조해드립니다. 한 2, 3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럼 그 전략을 머리에 팍 인식시켜 주신 가운데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나는 단기 매매, 소위 말해서 시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 나는 워낙 실력이 없고 초보 투자다 보니까 그러면 장이 완전한 바닥을 실현했을 때까지 상승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지난주에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쉬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투자 전략을 한 20년 가까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의 단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기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미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미소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겉으로는 웃지 못하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잘못하면은 좀 방송에서 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쥐샤대기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락은 이미 예고된 하락이었다. 하락했던 폭이 컸던 것은 뉴욕 증시를 포함한 유럽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다 뿐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역시 내일장에서는 반등의 씨앗을 특이하는 다시 말해서 내일장 추가 하락 시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하락하는 거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종목을 차별화시켜서 선별적인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좀 중기적으로 혹은 좀 초보 투자자분들은 지켜보는 장.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혹은 또 이런 분위기를 잘 10분 활용할 수 있는 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지난주와 그 지난주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 보면 계속해서 매도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을 빼고는 계속해서 많이 또 코스닥 쪽에 관심을 보였었는데 지난 한 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매도를 하되 1등주는 매수하면서 주변주를 매도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큰 폭의 매도 우위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기, LG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삼성테크윈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 SDI, 삼성생명, 삼성테크윈, 하이닉스, NC소프트를 매수했습니다. 특이점이 뭔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삼성. 앞에 삼성이란 두 글자가 붙어있는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 통틀어서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60%를 기관과 외국인 공이 삼성그룹 관련주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상반기 올 5월달 장세뿐만 아니라 6월 그리고 올 후반기 장세에서도 올해장에서는 삼성그룹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락하는 속에서도 삼성그룹주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 일주일 동안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다음, 주성엔지니어링, CJ 오쇼핑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DMS, SK브로드밴드, 에이스디지텍을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의 특징은 뭘까요? 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를 같이 매수 1, 2를 했다는 점이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무슨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이 딱 또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지난주까지는 선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이 이렇게 돌출되는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몇 배 종목으로 압축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코스닥 시장 우량주로 압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을 압축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향후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시키냐? 지난 4월 달과 같은 그런 급등 장세는 당분간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종목별로는 선별화돼서 조금씩 모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히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공식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는 날인데 이미 지난번에도요. 에이스디지텍과 삼성 정밀화학, 삼성에 대한 또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까 삼성자 들어간 걸 지난주 외국인 기관 많이 샀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저희도 삼성자 들어간 걸 좀 볼까요? 아니면 삼성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얽힐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 관련주가 꼭 그 회사 종목에 회사명에 삼성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 이면에는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달 5월달, 저는 다음 6월달까지도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정도로 드렸던 SDT하고 삼성정밀화학이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네. 향후도 그런 종목별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들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한번 오늘은 과 내일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네, 삼성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삼성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S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자,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죠. 유보율이 880%, 부채 비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신규 투자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 S에너지 여러분 그 재무제표인데 주주 현황을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요. 이 S에너지의 대표하셨던 분들이 삼성 전자 출신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이 삼성그룹에 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그룹 이번에 신규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점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떠냐 한번 보는데 가격대도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14,000원을 전환 가격대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자, 고점 대비 추세선 한번 그어볼까요? 쭉 한번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닫고서 밀렸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저점 가바닥이죠. 그럼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 조정은 무슨 조정입니까? 예,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매수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부터의 조정시 가격적으로 이게 14,000원입니다. 예, 14,00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했다가 지난달 말에 깨졌죠. 그래서 저항선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한 번에 돌파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돌파 시도했다 밀릴 때 그렇죠. 매수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에너지 사실 이 S에너지는요. 사명을 바꿀 가능성이 높겠죠. 왜? 에너지 업체하면 석유화학 업체가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건 IT 부품 업체입니다. IT 업체라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에너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같네요. KP 케미칼입니다. 네, 화학주를 좀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는데. 뭐 화학주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룹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건희 회장님한테 제가 식사 대접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마시고요. 화학업주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격적으로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KP케미칼은 지난주도 한번 언급해드렸다시피 롯데그룹 계열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라는 점이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호남 석유화학과 합병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네. 롯데그룹에 두 개의 석유화학 업체가 있는데 호남 석유화하고 KP케미칼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네. 이 합병 가능성이 이미 공시도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어떠냐. 지난 1, 4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 4분기 이외에는 오히려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호전주에서도 지난 분기 좋았는데 올해도 좋은 것보다도 지난 분기는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에 좋아진다. 이런 것이 주가 상승 탄력성은 더 높다는 점 인식하신다면 네. KP케미칼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00원 전환 시점이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개파락했다.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종합지수 예. 약세 속에서도 5월달 내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대로 보면. 그래서 신고가를 냈다가
지난주 수목금 3일간 조정. 타이밍이죠. 왜? 9,000원 따인이 이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9,200원을 전환 시점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저점에 9,200원이 살짝 붕괴가 됐었죠. 붕괴됐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9,200원을 전환 가격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 장중에 9,120원까지 갔었죠. 네. 예, 그래서 KP케미칼 눈여겨보셔도 좋다. 가격적으로 9,200원 전환 시점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KP케미칼 얘기 들어봤고요. S에너지까지 차트까지 봤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1670, 올라왔네요. 1670선 하회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25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3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더 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개인이 2,400억 이상 거의 2배 가까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522선까지 올라올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볼게요.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 일부 계열사의 유상증자와 같은 악재성 루머에 대해 두산중공업의 고위 경영자가 투자자들에게 이메일로 적극적인 해명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종일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4일 기관 투자자들과 각 증권사 중공업 담당 애널리스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두산중공업의 주가 급락 루머에 대해 항목별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루머에 대해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편 포스코에 대한 인수합병이 임박한 대우인터내셔널은 5%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우인터내셔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를 낙점했는데요. 대우증권은 포스코그룹이 이번에 지시한 인수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53%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자제품 생산용 3D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 고영이 2,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힘입어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영은 중국 전자제품 생산 전문 업체인 EMS로부터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1분기보다도 3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오늘 3D 테마들도 전반적으로 반짝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징주로 두산그룹주, 대우인터내셔널, 고영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670선 하회했다가 그래도 1671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장이 열린 지 약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싶긴 한데 1700을 지금 연거푸 2번이나 종가에 좀 실패를 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 1700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우리 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지, 과연 삼성전자의 투자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증권사 리포트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난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경제 지표와 증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 변동성은 커졌지만 유로존의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투자 심리 지표들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 역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17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한국 자체에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며 IT, 자동차, 화학 업종과 삼성그룹주에 주목해 매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지금 증시가 지수상으로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긴축과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남아있고 미국 금융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기술적인 저항, 외국인 매수세의 변화 등이 증시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재정 리스크의 고비를 넘어선 이후 시장의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이처럼 지수 전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종목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풍부한 대기자금과 개별 기업의 실적 및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동안 재정 리스크로부터 사실상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온 기아차, LG화학과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압축되고 단순된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기아차는 오늘 외국인 매도 때문에 잠깐 약하게 출발했다가 다시금 양봉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LG화학은 오늘 유가가 3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것 때문에 정유화학주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소폭 내리고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1700 돌파 전망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세를 유지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재정 위기와 무관한 그런 종목 위주의 대응을 계속해서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말미 한 5분 정도 뒤면요. 저희가 정양환 시사과 함께하는 투자 해오소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혹은 한번 사보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 하나하나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똑같이 종목 상담 코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프로그램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출연했던 패널이 얘기했던 그 종목, 개장 전에 얘기를 들어봤고 메모를 해두었는데 과연 장이 열리고 나서도 그 전문가가 추천한 것에 대한 매수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때문에 이번 코너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롱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IT, 부품주를 거의 동시에 갖고 있는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과거에는 그냥 코롱이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 코롱과 코롱 인더스트리로 회사가 분리가 됐죠. 때문에 부채 같은 것들은 다 지주회사 코롱으로 넘어가고 코롱 인더스트리는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화학 필름, 그죠? LCD 광학용 필름 부문에 대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간에 걸쳐서 계속 1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롱 인더스트리 요즘 같은 장에서 IT 자동차 부품주 동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종목이라 아마 요즘과 같은 장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문에 꼭 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될 텐데요. 매수가 어느 정도로 불러주셨는지 또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 먼저 좀 보면요. 55,700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연하셔서는 매수가를 54,500원 정도 아마 오늘 조정을 예견을 하시고 말씀하신 매수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5,00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5,700원 정도도 뭐 그렇게 많이 예상 매입가보다 벌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로 보셨거든요. 손절가는 51,000원. 일단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소재인 아라미드 개발에 따른 수혜도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 4가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을 조금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거의 삼성의 날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차세대 나노 소재인 그래핀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 그래핀 관련 테마들이 한번 시세를 분출했었습니다. 일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많았는데 그러한 종목들 그러나 첫 번째 상한가를 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의 상승이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종목을 언급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동진 세미캠이었고요. 두 번째가 TCK였습니다. 동진 세미캠 일단 뭐 내용적인 측면은 다 아실 테고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가격은 목표가는 8,000원, 일단 6,000원이나 6,1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진 세미캠 현재 가격 한번 얼마인지 살펴볼까요? 네, 6,000원에서 6,1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고요. 동진세미캠 이 정도 가격에 와준 것 같네요. 현재 한번 사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상하셨던 매입가와 현재 가격에 무리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동진세미캠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TCK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 플렉서블 관련해서 삼성의 나노 소재인 그래핀 상용화에 따른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매입가는 한 1,400원대 미만에서 사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가격 확인해보죠.
14,700원 정도. 이것도 역시 매입가에 뭐 거의 근처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높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사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컴과 현재 TCK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모두 다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인데요. 현재 정도 가격에서 잡아서 TCK의 경우에는 1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 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아이컴포넌트의 경우에는요, 사실 지난주 함께 동진세미캠 그리고 TCK와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다른 두 종목보다 조금 더 약할 수 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을 텐데 한 최소 20조 정도가 될 거라고 하죠. 이러한 뉴스를 기초로 해서 역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PSK였고요. 두 번째가 국제엘렉트릭이었는데요. PSK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실적과 성장성 좋다라는 취지였는데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매수가는 10,000원대 이하를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초반부터 너무 강해서 과연 매수가가 와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는데 PSK부터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10,000원대 이하에서 잡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10,000원대에 와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잡으면 되겠죠. PSK가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의 갭으로 상승을 해서 윗꼬리가 좀 달렸다가 지금 9,990원까지 일단 조금 밀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0,000원대 이하에서 잡아서 12,000원까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장중에 1,250원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참고로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엘렉트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와 뭐 비슷한 전략이고요. 이것은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입 가격은 8,700원대가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엘렉트릭 현재 가격 확인해보죠. 9,430원. 이제 오늘 네 가지 종목 중에서 역시 문제의 종목은 좀 고민되는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출발 자체가 너무 강해서 말이죠. 갭으로 떠서 9,58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최승훈 과장께서 목표가로 얘기한 가격이 거의 10,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장 중에 9,58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잡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기하신 8,700원대 가격이 와주지 않을 분위기인 듯도 싶은데 말이죠. 국제 엘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한지점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 시도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네 가지 종목 크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 엘렉트릭 이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떠서 지금 얘기하신 가격대 오지 않을 것도 같아서요. 예. 일단 국제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시초가가 이제 뭐 9,800원에서 780원 정도까지 움직이는 바람에 그 정도 가격이 일단은 뭐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상한가 근처까지도 좀 빠르게 올라갔는데 국제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발행 총수 자체가 98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있어서 좀 작은 종목이라 좀 변동성이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에서 발표하는 기획 자체가 뭐 올해같이 일회성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더라도 뭐 향후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업종군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9천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해 있긴 하지만 뭐 오후장 상황을 봐서 9,000원대까지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당장 따라잡기보다는 9,000원 정도 가격을 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무난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목표 가격은 10,000원 정도를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목표 가격 자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라 네. 좀 다소 좀 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표 가격 자체는 오늘 뭐 이미 좀 거의 다다른 상태라 네. 일단은 목표 가격도 역시 1,000원 정도 상승을 해도 인상을 해도 제가 보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네. 한번 11,000원 정도 생각하셔서 한 9,000원대에서 한 20% 정도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적절한 투자 네, 그럼 손절 가격 조정은요? 손절 가격은 뭐 말씀드린 가격에서 크게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었긴 하지만 8,000원대 정도까지는 무너지지 무리 없는 않으셨어요. 가격이라 생각해서 손절 가격 조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엘렉트릭 지금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얘기하셨고요. 매입 가격 오늘 조금 장중에 기다려서 9,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때 잡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표 가격은 11,000원까지 올려잡아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암 지점에 계시는 시장금융투자의 최송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30포인트 정도 낙폭으로 끌어내려와 주고 있네요. 1665포인트, 코스닥은 520. 이 정도 선에서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할 모양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신 코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혹은 사보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아카데미의 정양환 지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번호 고지를 좀 드릴까요? 02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셔야겠죠. 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현재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힘찬 목소리가 저도 반가운데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담배 판매요. 우리 담배 판매요? 얼마에 매입하셨나요? 4,500원이요. 4,500원이요? 예, 네,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세요? 93%요. 93%요? 네. 예.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이슈화된 종목인데 어떤 지금 문제를 갖고 계신지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제가 대학생이라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전화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종목, 제가 우리나라 최초 민간 1호 담배 기업이라는데, 지금 4년, 5년째 적자 기업이고 지금 상장 폐지까지 얘기 나오고 이거 아주 미치겠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 처음 담배 기업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무튼 좋은 소식 때문에 샀더니 언제 매입하셨나요, 정확히? 이게 감자 때리고 나서 20대 1 감자하고 나서 재상장 되고서 네. 며칠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주가 좀 빠질 때 샀어요. 그렇군요. 작년 한 가을 정도? 예,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가을, 겨울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라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려고 했더니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 제가 여태까지는 좋은 기업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네. 이 기업이 누가, 저건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열라에서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어떤 담배 피는 선배님이 이게 좋은 회사라고 해서 좀 사보라고 해가지고 샀다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지금. 그 선배는 샀나요? 그 선배님은 지금 다른 종목을 갖고 있어요. 대국이라고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선배 얘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투자를 해왔는데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요. 우리의 담배 판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전화로라도 들을게요. 네네. 네, 우리 담배 판매.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재심사 중입니다. 재심사 중이고 지금 거래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래 중단이 됐고 이런 종목들은 좀 이슈화되는, 쉽게 말하면 감자 이후에 재상장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당장 상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담배 판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금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어떤 업종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만약에 이 종목이 거래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재심사 중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상장 폐지, 얼마 전에 상장 폐지 살아났는데 네. 자본 잠식이 지금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 거의 한 70% 가까이 이상 되기 때문에 네. 동종목은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은 반등 시에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얼마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 시 일단은 빠져나와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배 판매 지금 뭐 상장 폐지 관련해서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장 폐지될 뻔했다가 겨우 지금 살아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기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등을 하게 되면 말이죠.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때는 무조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가격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무조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튀어올라서 거래가 시작되면 무조건 이 종목에서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담배 판매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푸른서지요. From 30요. 얼마에 네. 사셨어요? 8,500원이요. 8,500원이요. 이게 언제 나눠도 될런지 팔아도 될런지 그거 물어보려고요. 네, 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8,500원에 샀는데 네. 지금 돈 더 나눠도 될런지 팔아도 될런지 그거 물어보려고요. 네, 그래요. 지금 7,400원 정도인데 조금 그냥 둬도 될지 아니면 지금 뭐 손절을 하고 그냥 나와야 될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좀 오래전에 사신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계속 그냥 두셨는데 지금 7,440원. 중간에 물론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온 게 지금 7,440원입니다. 이미 많이 기다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다려서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한번 노려볼런지 아니면 지금 정도에서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할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손절이라도 좀 아쉽다 그런 자리가 느껴지는데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네. 네, 프롬소트는 최근에 반도체 어떤 경기에서 좀 많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네. 종목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단지 좀 높다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오래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 종목이 반등을 해서 네. 다행히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해줘서 이 종목이 반등을 했는데 자 8,400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종목을 어디까지 보냐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한 8,400원까지 보는데요. 8,500원에 매입한 8,500원이요. 8,500원에 일단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한 10,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빠진다면은 동종목은 만약에 7,000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 비중을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6,2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이 지금 많이 좀 들거든요. 지금도.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7,000원 선은 지지가 된다면은 동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은 7,000원 지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000원 선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단기적으로 오늘 지금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7,300원 초반까지도 밀리고 있는데 7,000원 깨지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자.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냥 중기적으로 쭉 좀 들고 계시겠다라고 하시면은 10,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 자체는 괜찮다 얘기하시고요. 지금 제가 봐도 기관이 계속해서 적지 않은 물량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쉬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늘 쉬더라도 7,000원까지 빠지면 일단 비중은 살짝 줄이시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담배 판매에 의해서 프롬 30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전화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서울경제 TV인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나요? 네, BNG 스틸이요. BNG 스틸이요? 이거 혹시 비싸게 사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네, 1,8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네. 아주만이라면은 오래 안 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중간에 12,000원대 그 언저리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시지.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누군가한테 바로 그 전에 한번 잠깐 물어봤더니, 이거 더 훨씬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 잠시 주춤하는 순간에 또 밀려가지고, 이거 큰 실수가 났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때 분명히 팔 수 있는 조건이 있었었는데, 누군가 그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이거 상당히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유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요. 네. 중간에 매수가가 거의 근처에 왔을 때도 이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잠깐 더 보유하면 어떻겠나 그랬는데 이상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밀리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이 얘기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12,000원대 갔다가 뭐 거의 급하게 며칠 만에 9,500원까지 밀려 내려와서 곧바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지고 이거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예, 그 누군가가 전문가는 아니셨나 봐요. 자칭 저기 정권사 직원인데 그래요? 자칭 그 사람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나 생각은 그때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 못 팔다 보니까 바로 그냥 또 조금씩 밀리는 바람에 네. 지금 거의 뭐 아이고. 10,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요. 예. 10,000원대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워도 보이는데 일단은 18,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네, 한 되세요? 20% 정도 됩니다. 네, 뭐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황당하게 지금 매도할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마이너스까지 급하게 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BNG 스틸 요새 뭐 철강 쪽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뭐 매수가까지 적어도 올 수 있을런지 한번 제가 대신 여쭤보죠. 네. 네. 네, 먼저 BNG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차 계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자 지분을 한 46%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제철이 조금 주가가 안 좋으니까 동종목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회사 펀더멘털상 아주 양호합니다. 이 회사는. 예. 그리고 이 회사 아주 좋은 회사고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빠지는 이유는 네.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빠지는 것이 뭐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동종목은 한 9,000원 선까지 지지 라인을 보시고 네. 9,000원 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한다면은 뭐 조금 손절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9,000원에서는 9,000원까지 빠진다면 반드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려 보고 있고요. 네. 동종목은 일단은 1차 목표가 12,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만약 여기 돌파 못 한다면은 12,200원 돌파 못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12,000원, 2200원을 돌파한다면은 어디까지 보냐 하면은, 조금 더 해서 한 3,000원까지 정도 장기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쭉 좀 올라오다가 매수가까지 오면은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이미 마음이 좀 상하셨단 말이죠. 얼른 그냥 원래 원금 회수하는 정도로 하면 좀 아까울까요?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자, 매수가가요. 네. 매수가가 1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18,000원까지 오려면 조금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18,000원까지 오면은 11,000원, 12,000원까지의 어떤 반등까지는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 동종목이 어떤 반등하려면은 좀 흐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네. 사실 저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좀 네네.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매수가에서는 거의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 못하고 또 반드시 또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밀린다면은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전략. 예, 그래서 그래요. 10,000원에서 1,800원 정도. 네. 거기서 밀린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예, 전략을.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9,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 이 여부를 가장 크게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9,0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주시네요. 반등이 나온다면 한 아주 길게는 13,000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11,000원, 1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회사는 굉장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튼튼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매수가가 11,000원, 12,000원에 조금 못된 1,8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데 매수가 정도의 근처에 와서 만약에 주가에 힘이 없다면 그냥 매수가 정도에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다 만회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매수가 근처 오면요. 일단 주가에 힘이 좀 좋은지 거래가 좀 많이 실리는지 수급이 괜찮은지 이런 제반 조건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해서 거기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이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적어도 그냥 제로섬 게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좀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9,000원대 아래쪽으로 보시고요. 매수가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윗쪽으로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NG 스틸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3분 정도 상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10시 20분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소화하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내일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내일 10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비슷한 형식의 이 코너를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1670 넘겼다라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막 1659까지 제가 봤습니다. 35포인트의 낙폭까지 나와주네요. 개인이 3,700억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2,100억 정도로 또 열심히 반대편에서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개인이 선물을 3,800계약 정도 팔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또 무려 4천억가량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20선 견조하게 유지를 하다가 517포인트까지 지금 깨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저가 매수로 홀로 양시장 모두 방어를 하기엔 오늘 유럽발 위기가 훨씬 더 커 보이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1660 정도 오늘 지지가 되는지 여부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